뭐 다 알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성 피로를 가벼운 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는요, 불과 몇십 년, 한 20여 년 전에는요, 20여 년 전에는 만성 피로를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한 20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요, 만성 피로는 병이로구나. 그래서 만성 피로 클리닉이라는 별도의 진료과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만성 피로는 병으로 인식한 지가 한 20 몇 년 전, 그때부터 만성 피로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만성 피로를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만성 피로는 왜 생기는 거고, 또 이게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만성 피로가 그냥 두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먼저 이 만성 피로는요, 여기 만성 피로 있는 분들은 깊은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도 피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몸의 피로가 안 풀어집니다. 잠을 자면 피로가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질 않아요. 예.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첫째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는 비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비염이 있는 분들은 만성 피로가 있어요. 요즘 비염은 어린애들 많죠. 젊은 친구들이요. 어떤 분들은 비염을 너무나 흔하니까 아니 뭐 남도 다 앓는 거 그냥 지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약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비염에 걸린 많은 친구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고 뇌 쪽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코로 숨을 쉬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성 피로 있는 그 젊은 친구들 나이 든 분들은 이 코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쉽니다. 잠잘 때 입으로 벌리고 자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산소가 들어와야 사는데 여기 이마에 농이 있어서 숨을 못 쉬게 해요. 입을 벌리고 못 쉬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낮에 숨을 쉬어도요.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부비동이라고 하는 그 얼굴 안쪽에 뼈 조직이 있죠. 여기가 연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직 사이가 빈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은 그 산소가 그 빈 공간을 항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얼굴을 온도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소가 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비염이 있는 경우 또 이 뇌 쪽에 혈액 순환이 안 되면은 여기 부비동 이런 그쪽으로 농이 껴요. 여러분 축농증 아시죠? 냄새 못 맡는 거. 예. 그게 부비동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옛날로 얘기하면 축농증이에요. 그래서 이 축농증 걸린 사람은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농이 있는데 만성 피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잠을 잘 못 자죠.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어제 제가 급하게 이제 미국에서 오신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봐드렸는데 거기 온 젊은 분 한 친구는 잠을 자도 졸리운 거예요. 근데 자고 나도 피로가 안 풀어지는 거죠.
항상 졸립다는 거예요. 항상. 예. 그 만성 피로는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피곤해요.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해요. 예. 그리고 또 어제 온 친구 중에 한 명은 불면증이 심해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참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밤에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다른 사람들 피해 주잖아요. 불 꺼놓고 누워 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셨겠죠, 대부분. 다른 사람들 위해서 깨지 않으려고 불 켜져 있는데 온갖 생각만 해서 좀 뭐 하면 시간이 별로 안 지나갔어요. 그렇게 밤을 새우는 겁니다. 불면증이 그래요. 정말 무섭죠. 네. 그런가 하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에게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이 만성 피로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러다가 또 잠을 잘 잘 때가 이제 다시 오겠지. 네. 그래서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만성 피로는 거쳐가는 병, 없어져 버리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만성 피로를 아주 무서운 질환의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만성 피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만성 피로 환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노력은 하는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 피로가 이 뇌 쪽에 수면 장애를 일으키면서 또 어떤 병들을 일으킬까요? 이 만성 피로는요, 수면 장애를 일으키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인지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인지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물에 대한 인지가 돼야 운전도 하고요. 사람 얼굴 봐도 기억도 하고요. 길도 찾아다니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리를 하는데 이 양념 뭘 집어넣어야 되지? 소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서 설탕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인지력이거든요. 인지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깊은 잠을 오랫동안 못 자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심해서 이분이 자동차 사고를 많이 냈다고 그래요. 사고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제안 하나 했어요. 운전 좀 당분간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인지력이 떨어져가지고 운전할 때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주의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만성 피로는 인지력 장애로 갑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치매로 갑니다. 만성 피로가 치매로 간다고요? 예. 현대의학은 만성 피로는 치매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성 피로가 도중에 좋아지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뇌 쪽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좀 만성 피로를 쉽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좀 놀랄 일이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도 만성 피로가 심하면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을까요? 예. 요즘은 병이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인지력이 떨어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치매기도 조금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성 피로는요,
그 뇌의 물리적인 것만 고장내는 게 아니고요. 만성 피로는 정신과적인 질환도 유발합니다. 만성 피로가 정신과적인 질환을 유발한다고요? 네, 유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일부 현대의학을 연구하는 많은 의사들이요, 이 정신과 질환을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산소 부족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혈액순환과 직결되어 있죠. 그 혈액순환에서 혈액이 적혈구가 산소를 가져가야 되는데 산소를 잘 못 가져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적혈구가 제대로 돌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과적인 질환이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산소 공급을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저해하는 게 아까 설명드린 깊은 잠 못 자는 거, 불면증, 또 뇌 기능 장애, 이런 것들은 산소 공급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나중에 정신과적인 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 정신과 질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깊은 잠을 못 자고 항상 피곤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죠?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항상 우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만성 피로는 조금 더 발전하면 공황장애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조울증 같은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아마 심각한 그 기분 장애,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 피로는 물리적인 또 정신과적인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예전에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WHO에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만성 피로는 그냥 두면 낫는 질환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두면 심각한 뇌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좀 무서운 질환이죠. 그리고 이 만성 피로는 아시겠지만 머리에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에 영향을 주겠죠. 고혈압을 또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는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눈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그래서 시력 저하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구 건조증, 또 그 외에 이런 일로 인해서 눈의 질환을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리고 이 만성 피로는요, 여러분 어제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근데 만일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신 분이라면 오늘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만일 잠을 이틀, 3일, 4일 제대로 못 주무셨으면 아마 밖에 활동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만성 피로는요, 신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하게 만듭니다. 다운되죠. 확 지쳐버립니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만성 피로는 우리 장기의 기능들을 다운시킬 수 있어요. 참 만성 피로가 여러 병의 원인도 되고 심각한 질환인 걸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이제 큰 병 걸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큰 병 걸리지 않으려면
피로를 몰아내라,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요즘 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만성 피로 푸는 약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만성 피로가 참 쉽게 안 풀어진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와 관련된 클리닉도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각 질환에 대한 병원 진료과가 더 많이 늘어나고 계속 폭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만성 피로를, 이 골치 아픈 이 만성 피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